이번에는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를 판단하기 위해 접근하는 몇 가지 다른 관점을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.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윤석열이 계엄령을 선포해야 했던 상황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. 스스로를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외에 윤석열의 계엄령을 범죄로 규정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가장 쉽게 받아들이는 생각이에요. 윤석열이 계엄령 선포를 안 할 수 없었던 절체절명의 상황은 명태균 게이트라고 알려진 명태균 황금폰 문제였죠. 2024년 11월경에 명태균과 윤석열이 작당하여 지난 22대 대통령 선거 때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. 이 상황은 핵폭탄급 사건이었습니다. 다른 접근 개념은 김건희 범죄에 대한 특검법이 있습니다. 윤석열의 대통령 되기 계획은 처음부터 너무 무리가 있는 일이었어요. 대통령 선거에 나오지 말아야 할 범죄 집단이 정권을 찬탈하는 형식으로 대통령이 된 것임이 밝혀졌습니다. 그래서 윤석열은 대통령 선거 운동 당시 김건희 의혹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김건희는 10원 한 푼도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. 이 사실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것이죠.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, 그러니까 허위사실 공표입니다. 이 위반으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.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이고요. 최저 벌금 500만 원 이상의 중범죄라서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당선이 무효되는 그런 범죄입니다. 자, 윤석열이 실제적으로 자신의 가족 범죄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점을 눈감아 준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. 김건희와 윤석열의 장모는 실제적인 사기꾼인 것이 전 국민이 알게 된 사실입니다. 윤석열의 당선 무효 조건이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상 김건희 관련 허위 사실 공표가 당선 무효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. 김건희 관련 범죄는 너무 중대하고 윤석열이 자신의 권력으로 김건희와 처갓집에 사기 행위들 및 각종 범죄를 무마해 주었다는 정황이 명백합니다.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 사항이 윤석열의 계엄 선포 이유로 타당합니다. 이것은 누가 보아도 이래서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는 명백한 정황 조건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. 그러나 이 두 가지 요건만 보면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한 사건의 전체에서 놓치는 게 있다는 거예요. 이 두 가지가 전부라면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부터 계엄을 준비한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? 윤석열은 2022년 이전부터 계엄령을 준비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. 그래서 세 번째 접근 논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. 이것은 윤석열이 한국에 파견된 일본의 첩자일 수 있다는 의혹에 힘을 실어주는 논리가 됩니다. 윤석열이 첩자인 것 같은 정황이 너무 짙습니다. 이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. 즉 충성팔천이라는 작전명이 이 해석을 뒷받침해준다고 봅니다. 그리고 계엄이 성공했다라면 일본군이 한국에 들어올 준비도 끝냈다고 하는군요. 실제로 북한과 전쟁을 시작할 계획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. 한국에 거주하는 친일파들만 이 사실을 부인하고 있을 뿐이에요. 윤석열은 한국의 번영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그의 2년 남짓 집권 시기 동안 보여주었어요. 윤석열이 일본인이 맞다면 한국이 잘 되는 것을 바랄 이유가 없겠죠. 그리고 수많은 정황은 윤석열이 일본의 사주를 받고 한국의 상황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. 실제로 윤석열이 집권한 이후 한국이 더욱 혼란하고 쇠퇴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런 것들이 증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. 이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실 거죠?